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오는 12일 주일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란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겐 천국 소망을 되새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맞이하게 된 부활절을 기념하며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줄 압니다. 이번 4월 12일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과 총무 등 아주 축소된 인원으로서 부활절 예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새 생명의 축복이 있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통당하는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섬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C채널 모든 시청자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윤보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서 영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삶이 되게 만든 부활절입니다. 죽었다가 사셔서 영원히 승천하시고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질병과 죽음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영생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를 이기신 여러 성도들 그리고 이민족과 세계에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맞이하게 될 부활절.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4.15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는 좌시하지 않을 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현 정부의 교회 탄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홍현 기자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오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배정하고 전국 지역구 10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기독 정당으로 나선 기독자유통일당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반사회주의, 반동성애를 원하는 국민의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원내에 진출해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회를 수호하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오늘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기독정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추구합니다. 자유통일이 아닌 것은 우리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영원히 부강하고 찰쌀고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교회 탄압 저지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금지 방송법,
동성애법 등을 막아내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보수 정당과 힘을 합쳐 주사파 집권 세력과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는 것이 기독자유통일당의 방침입니다. 기독교인들만큼은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꼭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이번 목표는 국회의 진출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수호할 수 있도록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의 목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2.64%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선전했던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배출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시 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서울 퀴어 축제 허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여론이 계속 들끓어오르자 서울시는 6월로 예정된 퀴어 축제를 8월이나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소가 아닌 연기 정도의 조치로 끝낸 서울시에 대해서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이번에도 열린광장위원회가 승인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언론 등 모든 공동체가 있는 곳 두 사람 이상에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끊임없는 방역과 보건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메르스 때도 박원순과 서울시는 동성애자들에게 서울광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메르스 때도 서울광장을 열어주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중국발 우한 폐렴에 동성애자들에게 서울광장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극심한 극렬한 의문을 느낍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놔둔 채 한국교회만을 겨냥한 마녀 사냥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서울 광장에서의 불법 음란 알몸 행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성지순례로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특별히 이번 주가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6월절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그 2월 말에 유럽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유럽으로 웃으면서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옮겨오면서 3월 10일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알코올과 마스크가 품절이 되는 현상이 있고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저희 학교 홀리랜드 대학도 원래 3월 15일 날 그 개학이었는데 6월절 방학이 끝나는 4월 19일로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중간에 공식 4월 19일 개강 이전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 네타냐후 총리가 이동금지 명령을 발표를 했고 이전에 이미 긴급 명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는 시민 및 무역의 이동을 제한하고 문화 및 리크레이션 시설과 또 학교 및 대학을 전부 폐쇄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의 특별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그래서 들어온 사람,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음식 및 약, 또 이런 의료용품 구입 외에 외출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필수적인 노동자는 출근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중요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산책이나 바깥 운동은 집에서 반경 100m 이하로 제한되고 있고 필수적인 일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도 도로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운전자들에게 필수 노동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약 6천 건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곤 했습니다. 발표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감염 추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 4월 19일부터 통제를 완화하고 여름으로 진입하는 아마 5월 중순 이후에 일상생활의 완전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고 또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사피엔스의 저자죠.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도 사람들을 감시 체제하에 두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죠. 물론 이런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기본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보 조직 신베트의 개인정보 분석으로 약 한 1,000명 정도 감염자를 미리 밝혀내기도 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현재 이런 사생활 침해 문제 이것도 이제 수그러들고 리브론 대통령 역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이 봉쇄 규정이 우리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요. 네, 저는 현재 이스라엘은 전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양대 정당이 뭉쳐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당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적대감과 증오감도 심각하고요. 또 여기에 많은 감염자 중에 집단으로 종교인들이 많이 감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경계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단결의 회복이나 도덕과 협의를 되찾고 서로 연합하고 돌보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결코 누가 나서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견디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연대와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교 정현우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된 것처럼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난 데이터를 두고 한결같이 수도권에 대유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결국은 확진자 수 증가의 한 반 정도가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수도권에 이제 해외 유입된 확진자들이 거주지가 이제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라서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 수가 결국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수가 한 100여 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들어와 있고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한 50명 정도 되고 여기에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 수는 대구, 경북,
하루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거기는 이제 확장 속도가 좀 줄었는데 서울에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더 늘은 것이죠. 근데 이제 서울의 확진자 수가 이제 대규모 감염 사태로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우선 인구 밀집이 굉장히 밀도가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를 막지 못하면, 그걸 늦추지 못하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수도권인 것이죠.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방역 대책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요번에 보면 최근에 강남에 왔던 그 모녀가, 해외에서 들어온 모녀가 제주도에 뭐 다녀왔다고 해서 그랬죠. 그 제주도에 다녀오니까 이제 제주도에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커졌죠. 그 접촉자들이 많으니까 자가격리도 많이 시켜야 되고, 다녀간 지역에 대한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폐쇄돼서 며칠 동안 방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또 제주도민들의 심리적 공포도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고발해서 형사 고발도 하고 민사 1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진 외국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경에 대한 방역 조치가 정말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일단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의료시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코로나19는 이제 사스나 또는 메르스하고 달리 이 재생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 재생수가 높다는 것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하고 두 사람이 다시 넷대고 이 계산을 하면 순식간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재생수 2가 아니라 2보다 훨씬 한 사람이 세 사람 또 네 사람을 전파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빠르다 보면 감염자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병상이 부족하게 되죠. 음압병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일반 암 환자라든지 또 일반 환자, 교통사고 환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면 결국은 그런 일반 환자도 문제지만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도 누구를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죠. 의료 체계 붕괴가 오면 이제 이런 그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그 지방에서 대구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에서 이제 방역 물자를 많이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서울에서 이게 확산이 되면 지방은 아예 방역 물자를 지원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사망하는 사람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 대비해서 상당량의 방역 물자를 비축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또는 메르스에 비해서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나고 있었죠. 과거에보다 훨씬 지금 사망자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나마 잘 대처하고 있는 건 이제 건강보험제도하고 의료체계 시스템이라든지 의사의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이 공산당의 선정성동을 막기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건강보험제도를 신설했죠. 이게 지금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뭐 4천만 원 들고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그러니까요. 거기 치료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한 100만 원이면 되고 뭐 조사받는 건 무료기도 하고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뭐 이런 코로나 사스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는 이제 긴급 상황센터를 질본에다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방역 물자를 비축하는 제도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외 유입자를 막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제도, 제도적 보완. 그리고 또 방역 물자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한테
니들 뭐 여러 가지 인공호흡기를 만들라. 또 그럼 거기서 인공호흡기를 만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스크 뭐 대란 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외국에 수출만 안 했어도 대란이 없었을 텐데 뭐 사재기하고 뭐 오부지하고 막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마스크도 일반 기업한테 마스크를 만들어라. 그러면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가를 해주면. 그래서 방역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 재난 사태일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회사, 화학회사 뭐 이런 회사에서 방역 물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 같은 거는 좀 막고 국내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역 물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이번 정부에서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정책에 대한 좀 아쉬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또 연장을 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m 거리 두기, 예. 또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다중 시설 이용을 못하게 많이 했는데 축제 같은 건 많이 취소했습니다. 예. 근데 취소했는데도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벚꽃 윤중로 축제는 취소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유채꽃 축제도 지금 취소하고 있는데 취소해도 그 관광객들이 거죠? 몰리고 있어요. 네네. 거기 강남 모녀도 거기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은 유채꽃밭을 좀 다 갈아엎어달라. 예. 못 오게. 이렇게 이제 서귀포시에 건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국민한테 주는 이게 사회적 불안감이 지금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민의식을 가지고 축제에 취소됐다 그러면 가지 말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또 외출을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 두고 손 씻기를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아마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게 이제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성구처럼 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수칙 중에서 반드시 그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절대적으로 자제하고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귀가 시에는 30초간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입을 막고 이 손목으로 이렇게 입을 막고 하는 등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또 시청자들에게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마라톤 선수들처럼 우리도 좀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좀 수도권이 대확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더욱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10일 부활주의를 앞두고 각 교단이 위로와 소망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4.15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교회 탄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시 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 종교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재계 성시화운동본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10대 기도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네, 초중 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처음 가는 이 길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